광복 80주년을 맞아 백석대학교에서 불꽃소녀 유관순과 별빛 청년 윤동주를 기리는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2학기 시작과 함께 한세대학교에 드넓은 운동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와 발야구 등 운동 경기는 물론 문화행사 등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가 제자훈련을 진행하며 우정과 환대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고 옥하는 목사 15주기 기념예배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평신도들의 영성을 일깨운 그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정읍 아름다운 교회에서 김영옥 찬양 선교사를 초청한 정기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백석대학교에서 유관순 열사와 윤동주 시인의 신앙과 희생을 기리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원로 시인들의 헌정시와 AI로 복원한 초상, 또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청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백석대학교에서 독립운동과 문학으로 민족의 정신을 지켜낸 두 인물을 기리는 특별기획전, 불꽃소녀 별빛 청년을 마련했습니다. 만세운동을 이끌고 옥중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념을 지킨 유관순 열사, 시로 민족의 고통을 노래하며 일제에 저항한 윤동주 시인을 재조명하는 자리입니다. 윤동주 시인께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맑은 언어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일깨우시며 우리가 나아갈 바른 길을 지금도 굳건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불굴의 의지와 윤동주 시인의 깊은 성찰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전에는 김수복, 최동호, 나태주 시인 등 원로 시인들이 헌정한 시가 전시됐습니다. 특히 나태주 시인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두 인물의 정신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열사 본공이죠. 개인을 죽이고 공적인 것을 높이 찬양하고 그리고 애국심이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민족과 국가를 사랑한 그 마음은 뭐 100번, 1000번, 1000번 되풀이해서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전시장 입구에서는 AI 기술로 재현한 유관순 열사와 윤동주 시인의 초상이 환한 미소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전시는 이렇듯 청년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 애국심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별에는 밤 필사체험과 인증샷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들이 역사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특별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온몸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유관순 열사, 또 온몸을 바쳐서 우리 모국어로 정말 저항을 했던 그 윤동주 시인의 맑고 고귀한 정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애국 애족의 정신을 되살리고 싶은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두 인물의 고향과 독립기념관이 자리한 천안시와 충청남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백석대학교에서 10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시 불러낸 불꽃과 별빛의 기억. 유관순 열사와 윤동주 시인의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세대학교의 드넓은 운동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와 발야구 등 운동 경기는 물론 문화행사 등에도 활용될 계획인데요. 다목적 운동장 개장과 함께 한세대학교가 새 학기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배부경 기자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한세대학교에 드넓은 운동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총 6,000제곱미터 규모로 대형 축구장과 2개의 풋살장 등을 갖췄습니다. 유니온 스타디움으로 이름 붙여진 다목적 운동장 개장식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한세대학교 김명전 이사장도 참석해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 운동장이 조성되기까지 유니온 약품 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병광 장로의 넉넉한 후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안 장로는 후원금으로 5억 7천만 원을 전하며 학교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저는 한세대학이 추구하는 혁신과 도전의 가치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유니온 스타디움을 기부를 통해 교수진과 학생이 지역 사회와 함께
교육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세대학교 백인자 총장은 안장로에 감사패를 전하며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와 상생이라는 학교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그 운동장을 기부하신 귀하신 뜻을 따라 유니온 스테디움이라고 명하고 그 귀한 뜻을 길이길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후원하신 뜻을 마음에 새겨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한세대학교가 되도록 다목적 운동장 개장과 함께 한세대학교가 2학기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천여 명이 참석한 개강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학생들이 새겨야 할 가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 말고 변치 않은 영원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세대학교는 앞으로 유니온 스타디움에서 교내 다양한 행사를 소화할 계획. 이에 더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도 제공하며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학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약 40년 전 국내에 도입된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한국교회에서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제자훈련에 있어 우정과 환대를 접목한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6년 고 오카는 목사가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운다는 비전 아래 도입한 제자훈련. 오늘날 이 프로그램은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주요 직분을 받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옥 목사의 철학을 이어받아 제자 양성에 힘쓰는 목회자들은 전국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 카이넷을 조직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카이넷은 최근 포럼을 열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제자훈련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임종구 이사는 훈련생들이 터놓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정과 환대를 접목한 리더십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 또 성과 지향적인 목표가 아닌 교육이 없는 날에도 훈련생들과 여행을 가는 등 친구 관계로 연대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결속되고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자훈련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효율성을 이유로 제자훈련의 참가 인원을 늘리거나 과제를 생략하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성비 떨어지는 투자를 계속 해야지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준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최대 12명 이하로 모아서 이렇게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 한 20명 앉혀놓고 강의식으로 하고. 담임 목사 부임을 앞두고 있는 한 목회자는 이번 포럼이 앞으로의 목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는구나. 주최 측은 매년 포럼을 이어가며 제자훈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계획으로 제자훈련에 관심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의 15주기 기념예배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은보 오카는 목사는 생전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토대로 평신도들의 영성을 일깨운 한국교회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오정현 목사는 옥 목사의 제자훈련 정신과 헌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변화된 제자가 변화된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오카는 목사님 15주기를 당하여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 귀한 사실,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 열린 제10회 은보 해강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는 대구 대흥교회 정명철 목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밖에도 사랑의 교회는 이날 총신대학교 기숙사 건립 비용에 보태달라며 1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정읍 아름다운 교회에서 김영옥 찬양 선교사를 초청한 정기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는 특송 워십과 함께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지역 복음화와 교회의 사명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김영옥 찬양 선교사는
가장 소중한 주님, 동일하신 주님 등 다양한 찬양과 간증을 전하며 은혜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집회를 주관한 정읍 아름다운 교회 안진영 목사는 이 찬양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를 기도하며 늘 찬양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늘 찬양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아름다운 교회는 매월 정기 찬양 집회를 이어오며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극심한 가뭄 피해가 이어지는 강릉에서 절수 조치가 본격화됐습니다.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14.4%로 떨어졌고 정부는 수도계량기 75%를 잠그고 공중화장실 47곳과 수영장 3곳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행안부와 환경부, 강릉시 등이 참여한 현장 지원반은 소방차와 군 장비를 동원해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생수 141만 병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합니다. 특히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유엔 총회는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최대 다자 외교 무대로 올해는 창설 8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과 한반도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원시 국회의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만나 여야 협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먹고 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민생 협력을 강조했고 장 대표는 의장이 여야 대화에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과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에 유감을 표하며 여야의 협치 메시지와 갈등 현안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22일부터 2차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전 국민의 90%로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자산 기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됩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생활협동조합과 군장병 복무지 상권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957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내부 서버가 침해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서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돼 삭제됐고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는 자료 유출 시도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조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전공의 7,984명이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전체 전공의 규모는 1,305명으로 늘어나 예년의 76%를 회복했습니다. 정부는 의료체계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미국 백악관 앞에서 철강 관세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현수막을 들고 한국 철강 산업의 위기를 알리며 50% 관세는 산업 기반을 붕괴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은 제조업 부가가치의 70% 이상을 철강이 차지하는 도시지만 최근 업황 부진과 관세 부담으로 공장 폐쇄와 휴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 대표단은 의회 앞에서도 철강 관세 인하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수입규제 권한만 줄 뿐 관세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기회를 위해 현 관세 조치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판결로 글로벌 무역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 협상을 늦출 가능성 또한 제기됩니다. 미국 의회가 여름 휴회를 마치고 의사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공화당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의료 지원 등 사회 안전망 복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합의가 무산되면 회계연도 마감인 9월 말 이후 일부 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불가피해집니다. 의회는 이에 대비해 임시예산 편성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 텐진에서 열린 SCO 회의를 계기로 인도와 튀르키예, 이란 정상과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와 깊은 유대를 보여줬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이란과는 핵 문제와 군사 협력을 논의하며 양국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의료치료나 학업 등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무부 지침에 따라 가자는 물론 해외 거주 팔레스타인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다중국적자는 다른 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릴 유엔 총회에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탄 항공기가 불가리아 상공에서 GPS 신호 교란을 겪었습니다. 항공기는 아날로그 지도에 의존해 착륙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불가리아 당국으로부터 러시아의 전파 방해가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렘린궁은 러시아 당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병력 확충을 위해 여성 징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자원 입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무복무와 여성 징집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2035년까지 연방군을 26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야당은 여성에게까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건 성평등의 퇴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2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33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32도, 대구와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특별전은 독립과 저항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와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재조명하며 오늘의 세대에 교훈을 전합니다. 두 인물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애국심과 정체성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되고 있는데요. 문학과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현재적 언어로 풀어내며 미래 세대와 공감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